오늘 공부할 부분은 확장 보상부터, 그지? 확장 보상의 체계적인 지위는 직접 손실 보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지? 우리가 지난번에 손실 보상에 대한 체계를 말해보면 직접 손실 보상, 간접 손실 보상, 생활 보상 이렇게 구분했다. 그지? 사실은 생활 보상이라는 것은 직접 손실 보상, 간접 손실 보상하고 동일한 측면에서 비교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 예, 그래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주거 대책하고 생계 대책을 말하는 것인데 기존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해 주게끔 보장해 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두 개하고 사실은 서로 동일한 측면에서 비교되는 건 아니야. 직접 손실 보상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 사업 시행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지? 간접 손실 보상은 사업 시행지 밖의 보상이야. 그지? 예. 직접 손실 보상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용물 그 자체에 대한 보상,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피침해 이익의 객관적 가치 보상 그랬지. 그지? 예. 두 번째는 이 뭡니까? 요 피침해액의 객관적인 가치 보상이라는 것은 수용되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뭐가 있겠어요? 이거 말고 부대적 손실도 있겠지. 뭐 이런 거란 말이지. 그지? 예. 부대적 손실이라는 거는 뭐겠어? 큰 물건이면 이전할 필요도 있겠지. 그지? 이전료가 들기도 할 거예요. 그지? 또는 뭡니까? 장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손실도 있겠지. 그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해. 예. 그래요. 어쨌든지 이제 이전료 보상이나 영업 손실 보상을 말하는 거고요. 간접 손실 보상이라는 것은 그 밖에도 이제 영업 손실이 있겠지. 어떤 영업 손실입니까? 이거는 유통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사업 시행지 밖에, 수용 대상 밖에. 그다음에 생활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영업 침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활 침해, 환경 침해,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지? 그래. 그래서 어쨌든지 확장 보상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지위는 직접 손실 보상 안에 드는 건데 사실 이런 겁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은 있잖아. 대상물의 합법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대상물이 합법적인 대상물만 보상이 될까? 아니면 합법적이지 않은 물건도 보상이 될까? 우리 집에 이제 안채가 있고요, 사랑채가 있고요, 축사가 있는데 이 축사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야. 이런 건물도 보상이 될까? 이 됩니다, 그지? 사실은 보상은 합법성 여부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요. 예. 보상은 사실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언론 기사 이런 거 보잖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막 이렇게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 나무를 심으면 요 나무 한 주당 계산. 나무는 한 주라 그러지. 한 주, 1주. 그지? 한 주당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주당 10만 원 그러면 빽빽하게 심는 거지.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예. 내가 예전에 근무하던 단국대학교를 가면 단국대학교 죽전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정문이 있고요. 그 기숙사 뒤에 이렇게 후문이 있어요. 근데 원래 도시계획에 따르면 이 캠퍼스 조성 계획에 따르면 이 후문이 정문이었다고 그래. 그래서 후문 앞이 이제 개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땅을 많이 이렇게 산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정식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콘덴서 막사라는 거 있어요. 박스로 된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장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사무실들이 있지, 그지? 이거는 짓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오면 돼. 이 콘덴서 막사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제 소파 하나 이렇게 들여다 놓고 있잖아, 그지? 소파 같은 거.
그래서 자기 집인 것처럼 보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지금도 잔재가 남아 있어요. 정문 이어 만들어졌는데도 안 치우고. 예. 그래. 어쨌든지 보상은 합법상하고도 관계없다, 그지? 예. 그래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보상 대상이고 피수용지, 요런 남아 있는 잔여지, 잔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잔여지 보상이야, 그지? 사실은 확장 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잔여지 보상하고 사용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 보상은 사실 두 가지만 뭐 기억하면 되잖아. 뭐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하고 뭐 또 하나 더 있는데 좀 이따 책에 나오겠지. 그래, 잔여지 보상 먼저 하자, 그지? 보상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지? 감가 보상하고 수용 보상이 있어요, 그죠? 감가 보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잔여지는 원래의 토지의 가액보다, 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그 떨어진 가치만큼 보상해 준다는 말이야, 그지? 감가 보상. 그 다음에 수용 보상은 말 그대로 수용해 준다는 말이겠지, 그지? 그만큼. 그래. 수용하는 경우에도 있잖아. 협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 그지? 우리가 손실보상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 그지? 요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지? 사법상 계약설, 공법상 계약설 그런 거 했잖아, 그지? 판례의 입장은 사법상 계약설이고 학설은 공법상 계약설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보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지? 요거는 뭡니까?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협의 단계에서는 뭐 이런 말이겠지. 그래요. 그러면 요 수용 보상의 법적인 성격, 수용 보상의 법적인 성격이 뭐냐, 그지? 요것하고 그 다음에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불복 방법, 요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지. 여기서 시험 잘 나와. 수용 보상의 법적인 성격은 첫째 뭐 있노? 사법상 계약설 하는 거 있어요, 그지? 사법상 계약설. 이 사법상 계약설은 왜 사법상 계약이라 그래요? 수용 보상이라는 용어 맞는 거지. 그래요. 사법상 계약설은 수용이라는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도 사법상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언밸런스한 거지, 그지?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 그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잔여지는 공익에 공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지? 이 잔여지는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법상 계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법상의 소유권 이전이다, 그지? 그러니까 국가가 배려 차원에서 사주는 거다, 그냥. 공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아니다, 공용 수용에 해당된다라는 게 공용 수용설이고요. 세 번째도 뭐 하나 있어. 세 번째 뭐라고 적혀 있는 책에? 공법상 특별행위설, 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공용 수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이야, 그지? 특별행위설. 왜냐하면은 왜 그래요? 왜 공용 수용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면 이 잔여지는 취지는 같아. 공익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특별행위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불복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하나 더 할 거는 그런데 수용 청구의 법적인 성격 이런 게 이제 나오지, 그지? 수용 청구의 법적인 성격. 수용 청구의 법적인 성격은 형성권이라고 한다. 예. 판례 입장이야, 그지? 수용 청구의 법적인 성격이 형성권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형성권은 무슨 말이야, 전다정? 형성권이라 하면 청구를 했을 때 바로 발생하는 청구를 함으로써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형성이라는 말은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 의사 표시로서 법률 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면 다 형성권이 되는 겁니다, 그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형성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형성권에는 취소권 하는 게 있지, 그죠? 봐봐. 내가 어떤 의사표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바로 취소돼 버리는 거거든. 대표적인 형성권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취소권이야. 예. 그런데 어쨌든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바로 수용이 돼 버린단 말이거든, 그지? 의사표시를 하면 청구를 함으로써 뭐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이런 말이거든. 예, 이 말은 토지수용위원회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별도의 조치 없이도 요 말이 형성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여기 불복 방법이라는 거는 있잖아. 불복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수용 거부 재개를 다투는 방법을 말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의문에 휩싸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것이 수용 청구를 함으로써 바로 수용된다라고 그랬는데 거부라는 게 뭐 어떻게 나오냐 이런 말이지, 그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수용 청구라는 걸 하면 바로 수용된다면서 그런데 거부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지? 아이 책이 말이 안 돼. 그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물론 토지수용위원회의 별도의 조치 없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수용 효과가 발생해. 그거는 맞아.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뭐가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책을 읽다가 보면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성권을 어렵게 해서 형성권의 의미를 이해했는데 형성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 형성권이라는 것은 청구하면 바로 된대. 청구하면 바로 되는데 어떻게 또 거부가 되냐고 이렇게 묻고 싶거든, 자꾸 학생들은. 그지? 안 묻고 싶니? 안 묻고 싶으면 말고 그럼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책 읽다 보면 그런 의문이 쌓입니다. 요 말은 뭔가 하면 거부하지 않는 한 이게 형성권이라는 것이 바로 발생하지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는 한 별도의 조치 없이 수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지? 근데 노트에는 사실은 또 교과서에는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니까 학생들은 어려운 거야. 이해가 잘 안 되고, 그죠? 예. 그래서 거부하지 않는 한 별도의 조치 없이 수용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거부하면 어쩔 거냐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수용 거부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은 어떠냐, 그지? 사법상 계약서를 취하는 경우에는 무슨 소송을 택해야 되겠어? 민사소송서를 택한다, 그지? 예, 그래요. 공용수용서를 택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째는 취소소송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취소소송으로. 근데 사실은 취소소송으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도 있지. 수용을 다투는 것은 수용 자체를 다투기도 하고 수용되는 금액을 다투기도 하거든.
수용 자체를 다툴 때는 무조건 취소 소송이야, 그지? 근데 수용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도 취소 소송을 하고 새로운 금액을 다시 결정을 받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거든. 예. 두 번째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설이야. 실질적 당사자 소송설. 예, 땡땡땡. 예. 실질적 당사자 소송설은 자녀지에 대한 보상 청구는 새로운 수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자녀지 보상은 새로운 수용 보상이다. 쓸쓸하면서 그지? 자녀지 보상은 새로운 수용 보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대상지 그지? 원래 대상지와 관계없는 그런 말이야 그지? 별도의 새로운 보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 당사자 소송설. 요거는 뭡니까? 본연의 손실보상의 모습이거든. 그지? 예. 세 번째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설이야. 형식적 당사자 소송설. 형식적 당사자 소송설 아직 안 배웠어. 그지? 사실은 하고 했으면 좋은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설은 요거는 뭡니까? 보상액의 정액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런 말이야. 예. 얘는 뭐라고요? 새로운 보상이다 이런 말이고요. 얘는 보상액의 정액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런 말이야. 그 의미는 좀 이따 다시 할게. 보상액 불복 방법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뭐 한 3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 또 있나 책에? 하나 더 있더나? 없나? 그래요.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본단 말이야? 이거는 돈 좀 더 달라는 소송이다. 그죠?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설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자녀지 뭐야 이게 수용 거부 자체만 구할 때는 수용 거부 자체에 대한 불복은 뭐로만 해요? 이거는 뭐 다른 견해 없이 취소 소송으로 해요. 그지? 예. 근데 수용 거부는 거부인데 이 수용액과 관련되는 부분을 다툴 때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의미는 조금 이따 할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투려고 하겠지. 요 사람의 상대방은 누구야? 사업 시행자라고 그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시행자, 그지? 옛날의 명칭으로는 기업자라 그랬어. 기업자. 네, 사실 같은 말이야. 이거는 일어날 기자. 네? 네. 이거는 사업. 사업을 일으키는 자니까 사업 시행자지, 그지? 그래, 기업자라 그랬어. 옛날 명칭은. 네. 자, 그래, 요 두 사람 간의 관계인데, 땅값, 보상액 불복 방법이라는 것은 땅값에 대한 흥정 방법을 말하겠지, 그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예요? 협의라는 거예요, 그죠? 협의로서 땅값을 결정합니다, 그지? 그래요. 요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상 계약의 입장, 공법상 계약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if not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말이야, 그지? 예.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뭐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데 국가적인 사업이면은 중앙에서 할 수도 있어. 예. 그런데 재결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 여기서 낮으니까 재결 신청을 하잖아, 그죠? 재결 신청. 재결 신청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하면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어요. only 사업 시행자. 그럼 누가 불리한 거야? 토지 소유자는 불리하잖아, 그지? 근데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재결 신청을 요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 시행자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된다 뭐 이런 말이겠지. 그렇지만은 창구를 통일해 놨어. 그지? 창구를 통일해 놓은 정면에서도 뭘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권력적인 과정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둘 다 안 되고 얘한테만. 얘는 사업 시행자라는 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야? 사업 시행자라는 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건설회사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를 받습니다. 이 재계의 성격은 뭘까? 해보고요. 자,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게 됩니다. 요 재결은 수용을 위한 재결이라 그래서 수용 재결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땅값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용액 재결이라는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결이 두 번 나오지, 그지? 그래서 원재결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죠? 예. 여기는 두 번째 나온 재결이니까 뭐겠어? 재재결이겠지. 재재결. 그 다음에 이 신청에 대한 재결이기 때문에 또 뭐라 그래? 이 재결이라 그러기도 해요. 예. 그래. 요것의 법적인 성격은 뭐게? 성격. 그치?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또 이제 if not 안 되면 그런 말이야, 그지? 그러면 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소송으로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뭡니까? 취소 소송을 하고 뭐를 취소 소송합니까? 조기에 대한 수용액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한 다음에 and 더하기 뭡니까? 새로운 수용액 재결을 받습니다. 재결이라는 말의 의미, 이거 할 거 많아 이제. 이게 뒤에 소송하고도 쟁송에서 쓰는 용어들이랑 서로 겹치기 때문에 할 게 많아. 자, 재결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좀 이따 할게. 이 신청이 뭔지도 좀 이따 할게. 그래요. 새로운 수용액 재결. 수용액 재결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땅값 결정 이런 말이거든. 새롭게 땅값 결정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보상액에 대한 정감을 소송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그지? 보상액에 대한 정감을 바로 소송으로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요. 요거를 아까 배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래. 형식적 당사자 소송.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도 할 게 많아, 그지? 형식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넓게 그렸네. 쓸 데가 없다. 그렇지만 합니다. 이거 좀 이따 뭐 썼는지 알려줘 나중에. 예, 그래요.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행정의 작용은 모두 소송으로 구현됩니다. 그지? 맞아? 행정작용은 모두 소송으로 구현됩니다. 권력적인 작용, 그 다음에 비권력적인 작용, 관리적인 작용은 모두 소송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지? 관리는 국고적인 작용. 그지? 국고적인 작용은 소송으로 구현되면 뭐가 돼? 민사소송이 됩니다. 그지? 그래요. 요 두 개는 무슨 소송이 돼? 행정소송이 돼. 그지? 행정소송이 돼요. 행정소송. 자, 근데 있잖아.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뒤에서 배울 텐데. 권력적인 작용이
법률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비권력적인 작용도 법률행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행위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굳건 할 필요 없어. 우리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자, 그래요. 권력적인 작용이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권력적인 작용이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걸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그죠? 맞아요? 맞나 안 맞나? 맞아요. 그죠? 그래요. 권력적인 작용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여기 대표적인 행위 형식이 뭐가 있어요? 강제집행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강제집행. 뭐 적시강제도 마찬가지야. 행정강제는 다 여기 속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비권력 작용이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는 작용은 주로 공법상의 계약 같은 거예요. 그지? 예. 비권력 작용이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작용이 뭐가 있어요? 행정지도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 자, 기본적으로 사실행위들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지? 이유는 뭐야? 사실행위는 뭐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지? 그래요. 그래서 요 법률행위, 권력작용이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를 다투는 것, 요걸 우리는 나중에 배우지만 항고소송이라고 배웁니다. 요거는 행정의 우월적인 지위가 드러나는 거지. 그 다음에 비권력 작용이 법률행위로 나타나는 걸 대표적으로 공법상의 계약이라 그랬잖아. 그지? 예, 그래요.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옛날에는 사법적인 영역이었는데 행정법으로 넘어온 영역이야. 예, 그래요. 요걸 우리는 어떤 소송으로 다투는가 하면 당사자 소송으로 다툽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요. 당사자 소송하고 있잖아. 이 항고 소송하고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권력작용을 다투고 얘는 비권력작용을 다투는데 얘는 있잖아. 얘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지? 요 행정행위의 처분이거든.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처분청이 돼요. 얘는 있잖아. 얘는 피고가 행정 주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거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개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하고 나하고 동격이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내가 있잖아.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어. 그래서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사람끼리의 소송이다 이런 말입니다. 항고라는 것은 원래 개념적으로 높은 것에 저항하는 걸 항고라고 그래. 높은 곳에 저항해서 소송으로 구하는 것을 항고라 그럽니다. 한자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저항한다는 표현에 항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권력작용,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다툼이란 뜻이야. 당사자는 대등한 것을 다투는 것이고. 그래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어떤 행정 주체와의 소송이다 이런 말입니다. 피고가 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예. 그런데 여기서의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는데 실제로 누가 되는가 하면 피고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길래 행정 주체로 여겨집니까? 요때의 사업 시행자는 공무수탁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 뭐야? 공무수탁 사인이. 그래서 사업 시행자라는 행정 주체를 당사자로 하는데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지. 그지? 그런데 실질은 뭐를 구하는 소송이야?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이야. 그지? 보상액을 결정하는 게 실질이야. 보상액을 결정하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하나의 처분이거든. 그지? 그래서 실질은 처분이면서 처분을 구하는 것이면서 형식은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불러. 예, 이해됐어? 그지? 그래요. 자, 요것의 성격은 뭘까? 요것의 성격은 뭐겠어요?
얘의 성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법적인 성격이 뭘까? 뭐예요? 전다정. 안 물어보고 우리 안성재한테 물어봐야지. 전다정한테 2번 물어봤으니까. 처분이야, 그지? 이게 처분이. 사실 우리가 처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대강은 알지만 자세한 거는 모르지, 그지? 요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운 용어로 말하면 행정행위라는 뜻입니다, 그지? 행정행위라는 뜻이야. 요것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요? 이 제길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요? 뭐고요? 필모야. 요거는 확인 그런 거 하고 싶지. 행정심판입니다. 그죠? 요건 행정심판. 행정심판 재결이겠지. 재결. 자, 요거하고 관련해서 참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말 들어봤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죠? 행정심판은 전치한다 이런 말이야. 그지? 전치는 뭐야? 앞전자 놓을지자 앞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죠? 행정심판이 뭐 앞에 있단 말이야. 뭐 앞에 있겠어? 소송 앞에 있단 말이야. 그지?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시오 이런 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야.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 폐지됐어. 임의 절차화됐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 하면 옛날에는 있잖아. 요렇게 요 단계를 그대로 거쳐서 이렇게 가도록 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임의 절차화해서 안 거쳐도 돼. 그래서 얘를 안 거치고 바로 요렇게 가도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취소소송에서 있잖아. 취소소송에서 취소하는 거는 요 재개를 취소합니까? 아니면 이 재개를 취소합니까? 여기 원재개를 취소하는 거야? 재재개를 취소하는 거야? 당연히 뭐를 취소하게? 원재개를 취소하는 거야. 그지? 예. 처분주의야. 그죠? 원처분주의.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 아까 전에 안 했던 거 내가 여기다 뭐 썼지? 옆에다가 개념적인 거 뭐 했지? 재결이라는 거 했다. 그지? 재결이라고 내가 썼었고 또 뭐 썼지? 이의신청 썼었고 또 뭐 썼지? 나머지 하나 했네. 재결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요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실은 다 재결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결정이 다 재결이야. 예. 이 제자가 두 제자가 아니야. 재판한다 그럴 때 그 제자야. 그래서 심사숙고한 결정 뭐 이런 뜻도 되겠지. 예.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일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는 말은 이 위원회가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재결이야, 그지? 행정심판위의 결정도 재결이.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뭐라 그랬어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지? 의결기관이 아니라 옛날에는 의결기관이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뀐 거지. 자, 이의신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의신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원회 결정도 있고요. 또
준사법적 내용으로서의 결정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제자가 그런 재판한다 그럴 때 제자를 쓴다니까. 이의신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분청에 대한 불복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얘가 원칙이야. 원칙적으로 있잖아. 처분청에 불복하는 거를 이의신청이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심판이 아니야. 때로는 그런데 행정심판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죠? 드물게. 그런데 여기는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원래는 처분청에 대한 불복이야. 그지? 그리고 얘는 있잖아. 임의적인 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있잖아. 뭐라 그러나. 명문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열기주의를 취해요. 그런 표현이 정확하나. 어쨌든지 명문이 있을 때만 가능해.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죠? 손실보상의 험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금 했는데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이 손실보상의 험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노란색이 제일 마음에 드네. 이걸로 계속 쓸게.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보상 규정 없는 침해를 했다 그자. 보상 규정 없는 침해에 대한 보상.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의 경우에 요 침해는 주로 뭐를 말한다고? 제한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근데 사용도 가능해. 뭐는 안 돼요? 수용의 경우에는 상정할 수 없어요. 그죠? 제한이나 사용에 대한 것을 말해. 그지? 보상 규정 없는 침해에 대한 보상은. 자, 요런 침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요런 침해를 우리는 수용하고 비슷한 침해라 그래서 수용 유사 침해라고 한다. 그지? 요 말은 뭐라고요? 수용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요. 요 이론이 여기다가 이론자를 붙이면 뭐를 말한다고? 그런 경우에 보상하는 이론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론자가 붙이면 요거는 보상이론이야. 얘는 보상이론이야. 보상이론.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 등장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사용이나 제한은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등장한 거다. 그지? 사용이나 제한은 없으니까 그럼 어쩔래? 그래도 수용처럼 힘들게 하면 보상해줘라.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요. 근데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는 것은 있잖아. 요 이론이 있잖아. 언제 위기를 맞게 되는가 하면 이 자갈 채취 사건이라는 것에 의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얘는 붕괴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행정법에서는 이 판례라고 하면 독일 판례 몇 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4개 정도 나옵니다. 4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과부 사건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지? 과부 사건 판결, 미망인 사건 가는 게 나오지. 그지? 뭐 할 때 나와요? 신뢰 보호할 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비일 판결이라는 거 나옵니다. 비일 사건이라는 거 나와. 요거는 뭐하고 관계되는 거야? 규범 구체화 규칙하고 관계되는 거야. 그지? 규범 구체화 규칙. 조금 더 가면 뭐 나오노? 수형자 판결이라는 거 나옵니다. 그지? 수형자 판결. 요거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특별 행정법 관계, 특별 권력 관계와 관련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자갈 채취 사건이야. 그래서 행정법은 참 판례가 없는 공부하기 좋은 이런 과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갈 채취 사건은 이런 거예요. 그지? 여기가 이제 수원지입니다. 수원지. 수원지는 앞에 뭐가 생각됐어? 상수원지야. 먹는 물 원지야. 그지? 우리 아파트에도 요새 이게 붙어 있는데
우리 동네가 평택의 상수원지래. 그래가지고 상수원지가 될래나 봐. 상수원지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 수원지로 지정이 되면 개발을 못 해요. 개발을 못하면 땅값이 안 오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시하는? 환경이고 뭐 다 필요 없어. 내 땅값이 올라야 돼. 예. 이 상수원지, 그지? 요 옆에 이제 자갈밭이 있는 모양. 자갈밭, 이게 자갈밭이야. 이 사람이 요 옆에서 자갈밭에서 있잖아. 자기 땅에 있는 자갈을 파가서 자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자갈 채취업자야. 자갈 채취업자. 자갈 채취업자인데 남의 자갈, 자기 땅 자갈을 주로 했던 모양이지, 그지? 그래요. 그런데 이 상수원지 보호법이 생겼나 보지? 상수원지 보호법. 에 의해서 자갈 채취가 금지됐어. 자갈 채취가 금지돼서 내 땅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됐단 말이지, 그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계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 손실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그지? 손실 보상해달라는 소송. 내 자갈밭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 자갈밭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됐어.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됐어. 그래서 손실 보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그치? 그래서 옛날에 따르면 뭐에 따라서 수용은 아니지만 수용하고 유사한 정도로 침해됐기 때문에 보상해 줘야 된다는 이론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종래에는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 따른 보상을 했어요. 수용 유소 침해 이론 보상을 했어, 종래에는.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당의 판결에서는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을 배제합니다. 배제. 배제하고 취소 소송과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원상 회복 청구. 취소 소송은 뭘 취소 소송하는 거야? 저 금지, 자갈 채취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취소 소송 하려면 뭐 하니까? 위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 금지 명령이 위법하단 말이지. 왜 위법해요?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자갈 채취 금지 명령이 위법하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취소해 달라고 하고 원상 회복 청구했는데 이건 무슨 소송으로 해야 돼? 민사 소송으로 해야 되겠지, 그지? 요 방법이 맞단 말이야. 정리하면 이런 경우에는 뭐는 안 되고 얘는 뭐 하는 거야? 손실 보상하는 거야, 그지? 예. 손실 보상은 안 되고 이거 뭡니까?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고 혹은 또 뭐도 할 수 있겠어?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도 할 수 있겠지, 그지? 예. 요런 방법이 적당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객관식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론? 그 다음에 요 자갈 채취 사건 판결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은 무슨 이론? 사실은 교과서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지?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은 있잖아.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경계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자. 보상 규정이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든
보상해 보려고 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는 걸 동원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경계 이론이고요. 이 판결은 뭐야? 보상 규정이 없으면 뭐 못한다? 보상 못한단 말이야. 보상 규정이 없으면 이 분리 이론이야. 분리 이론. 이거는 뭡니까?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할 수 없다. 이런 말이야, 그죠? 보상 규정이 없는데도 보상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취소 소송, 원상 회복 청구, 손해배상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정리하면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는 것은 자갈채취 사건 판결을 기화로 없어진다. 그지?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은 어떻게든 보상해 보려는 이론이라서 경계 이론에 기반한다. 그지? 이 경계 이론은 자갈채취 사건 판결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지? 넘어져요. 그래서 분리 이론이라는 게 등장하더라. 그지? 자, 그러면 경계 이론하고 분리 이론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하면 경계이론이라는 것은 있잖아. 경계이론, 분리이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 경계이론의 반대는 뭐 비경계하든지 분리이론의 반대는 비분리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지? 이 다르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한단 말이지, 그지? 예, 그래요. 자, 해석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책에 기술해 놨지만 요지는 이거야. 자, 독일 기본법 14조 3항에서는 뭐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회적 제약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그지? 그리고 또 뭐를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사회적 제약의 내용이 주로 뭐야? 수용에 대한 거지, 그지? 그래서 사회적 제약의 내용 규정과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해요? 종합적으로 해석하느냐? 분리로는 분리해서 해석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제약의 규정, 내용 규정, 요거는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침해의 무슨 규정? 근거 규정, 그죠? 침해의 근거 규정하고 보상 규정을 통으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통으로. 원래 침해의 근거하고 보상 규정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그래? 독일 사람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면 해석도 통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 말은 뭐야? 여기서 숨어 있는 말은 뭡니까? 숨어 있는 말은 보상 규정이 뭐 해도 없어도 이 보상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지? 예? 반드시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적 제약의 내용 규정, 침해의 근거로 봐서 말이야 보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요. 분리로는 말이지 사회적 제약의 내용 규정, 침해의 근거하고 보상의 근거는 분리되어 있다. 요거는 뭡니까? 보상은 별개라서 침해 따로 보상 따로라서 보상 규정 없이는 보상 못한다. 이런 말이야. 보상 규정 없이는 보상 못한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이제 의문. 그러면 분리이론에서는 불가분조항 이론을 배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아닙니다. 분리이론에서도 불가분조항 이론을 갖고 갑니다. 왜? 불가분조항 이론이라는 것은 수용에 한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는 분리이론에서는 불가분조항은 수용에 한정이 되고 사용이 나지 않은 불가분조항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분리이론에서는 뭐라고? 불가분조항은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수용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야. 그래요. 하나 했어. 자,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는 침해에 대한 보상은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이다. 그지?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 따라 보상한다. 그지? 예. 자, 두 번째는 있잖아. 두 번째는 간접 손실 보상에 대한 거야. 그지? 간접 손실 보상. 간접 손실 보상은 사실은 손실 보상의 흠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간접 손실 보상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는 뭐 대상입니까? 보상의 대상입니다. 그지? 예.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돼요? 비전형적, 비의욕적 침해. 예. 전형적 비의욕적 침해라는 말은 뭐야? 침해하는 자가 의욕하지 않았는데 침해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침해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비전형적, 비의욕적 침해의 경우에, 그지? 예, 뭐 그런 거란 말이지. 책에 있는 것처럼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 그지?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로 인근 상점이 뭐돼요? 판매고가 격감이 됐어. 뭐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로 인근 상점의 판매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예. 원래는 간접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보상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됩니다. 이론으로 하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보상 안 된단 말이지. 비전형적, 비의욕적 침해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그 이론이 뭐란 말이야? 그 이론이 수용적 침해예요. 수용적 침해. 사실은 수용적 침해도 무슨 말이야? 수용 같은 침해 이런 말이지, 그지? 맞잖아. 적이라는 게 뭡니까? 형용사형 의미, 그지? 땡땡적, 그지? 뭔적 그러면 그것 같은 그런 말이잖아. 예, 그래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얘도 수용만큼 침해를 입어야지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용 유사 침해라고 그러지 얘도. 그런데 침해의 유형이 전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용 유사 침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얘는 어디서 분리되어 나온 거라 그랬어? 수용 이론이라고 쓰자. 보상 이론이니까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서 독립한 거야. 이론에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서 독립한 거야. 그래서 넓게 말하면 수용적 침해도 어디에 속한단 말이야? 수용 유사 침해에 속한단 말이야. 수용적 침해 이론도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 속하는 거야. 그지? 그러다가 유형이 다르니까 다른 이름으로 독립해 나온 겁니다. 예. 손실보상에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어디 있게? 손실보상 이론에서 사실은 어려운 건 있잖아. 앞에 뭐 특별한 희생의 개념이나 사회적 제약의 개념 이런 건 하나도 안 어렵지, 그지? 오히려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수용 유사 침해 이론 이런 거, 그지? 어려운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게 안 나오게? 행정고시에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알아? 이런 거는 있잖아. 판례에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이런 건 학교 시험용이야. 이런 거 사업 시험이나 행정고시에 내는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구현이 잘 안 되거든. 특히 이제 뭡니까? 그런 거. 젊은 교수들은 학생들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는 측면에서 막 내려고 그래.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내지 말자 그래. 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의 의견이 맞는 거지, 그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쓰려면 실제로도 보상되는 걸 써야지. 되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은 이건 뭡니까?
이 판례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배우잖아. 이거 안 되거든. 실제로 수용이 안 되거든. 안 되는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지.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객관식으로 내기 때문에 훨씬 쉬워. 이런 거는 주관식으로 쓰라 그러면 잘 못 써, 학생들이. 예. 근데 객관식은 찍을 수 있거든. 자, 우리는 중간 시험은 객관식, 기말 시험은 주관식. 오케이? 그지? 세 번째는 있잖아. 비재산적인 침해 보상. 뭐 특별히 솔직히 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뭡니까? 그 문제집에 보면 낸 사람인데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런 문제 안 나와, 절대로.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돼. 안 나와, 그냥. 근데 이런 거는 왜 많이 이야기되는가 하면, 이거 예방접종 사고보상은 실제로 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요거는 이제 뭐 답만 하면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 옛날에 해서, 그지?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 여기서 다 나왔다 그랬지, 그지? 그런 이야기 했잖아. 쟤네들도 다 여기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 요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그지?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많아요. 부작용이 없는 예방접종이 존재할 수 있다. 정민채, 부작용이 없는 예방접종이 존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예방접종은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 사람의 몸은 사람의 인구 수만큼 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예.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의 몸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겁니까? 항원을 집어넣습니다. 그지? 항원이라는 것은 저항체의 원천이란 말이야. 그지?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구분 잘 못하지만 어쨌든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뭔가를 집어넣는 거지. 그지? 얘가 들어가면 인체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얘를 이길 만한 그런 도구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항체라 그래. 그지? 항체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항원을 넣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사람의 몸이 약하면 항원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합니다. 얘가 생기기도 전에. 그래서 예방접종 맞았는데 그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몸이 약한 사람이 좀 있으면 여러분 그거 맞아야 되잖아. 독감 주사 맞으면 독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요 과정에서 있잖아. 완전 무결한 백신은 없다라는 거지. 그지? 백신. 이 항원을 이게 백신 아니야. 그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왁진이라 그래. 왁진. 이 W 시작하는 거. 그지? 이제 미국식은 왁진, 독일식은 백신. 그지? 그래요. 어쨌든 근데 부반응이 없는 거. 일본 말로는 부반응이라고 그래. 우리는 부작용이 없는 건 없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잖아.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또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는 손실보상의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아. 그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개별법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뭐 아무리 실제로 안 되는 거야.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는 이런 보상 규정이 있어요. 감염병이 뭐야? 구필모. 감염병이 뭐야? 감염병하고 전염병하고 어떻게 달라요? 용어만 달라요. 아이, 똑똑해라. 그래요.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안 좋아서 감염병으로 바뀐 거지. 그지? 그래요. 이런 법이나 또 뭡니까? 뭐 소방기본법인가 있어. 근데 잘 몰라 정확하게는. 소방 관련된 법에도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요.
비재산적인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법에 둘 수밖에 없다, 그지? 어떤 교과서에는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 유사 희생보상 청구의 법리 이런 거 쓰는데 다 거짓말 같아. 그건 조금 몰라. 내가 잘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손실보상 다 했어. 잉?